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지탱하게 하는 원천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채우고 행복하게 만들죠. 싱싱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가볍고 건강해진 것 같고요. 음식을 통해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문화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누들로드, 요리인류 등 음식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이육정 PD는 요즘 일본, 인도, 대만 등을 다니며 불교 문화와 사찰 음식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찰 음식 하면 수행자들의 음식으로 비움과 절제를 상징하는 정돈된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시아의 숨겨진 수도원 부엌 안으로 들어간 이육정 PD 지금 만나봅니다. 네, 스타 PD시죠. 이육정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뭐 푸드멘터리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 말이 처음에 사실 이육정 PD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가? 푸드 플러스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그 신조어죠. 네,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언급이 됐고. 예. 오래됐죠, 벌써. 그렇죠. 누들누들은 벌써 10년 넘었고. 네. 그 기획을 할 때의 환경은 지금이랑 달랐죠. 예. 예. 이렇게 어떤 음식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갖지 않았고. 지금은요. 거의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한 3손가락 안에 셰프가 들어갈걸요? 아, 그런가? 현실을 알면 생각이 바뀔 텐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그 경지까지 올라간다는 건. 아, 그럼요. 그리고 뭐 흑백요리사 같은 프로그램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아, 거기 출전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실은 제가요, 네. 그 흑백 시즌 1 때 네. 연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출연하지 않겠냐고. 예.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네. 그러냐 어떤 프로그램이었지 한 100명의 요리사가 예. 막 대결을 벌이는 거래.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뭐 일정이 맞으면 이제 선수래. 그래서 제가 예. 막 웃고 아이고 제가 나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뭐 바로 탈락입니다. 그랬는데도 2번인가 더 전화가 왔어. 그래도 좀 네. 나와주시라고 이제 예. 나중에 방송 보면서 진짜 안 나가길 잘했다. 아니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났을 것 같아. 진짜 안 나가길 잘했다 생각도 있을 수 네. 있지만 나갈 걸 그랬나? 주변에서는 그때 왜 안 나갔냐. 예. 흑역사가 되더라도 나갔어야 된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음식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니까 어쨌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이제 뭐 촬영하거나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많이 예. 먹어봤다고 해서 그걸 요리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시즌 3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걸로. 예. 지금 뭐 해외에 오랫동안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사찰 음식 주제로 요즘 촬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요번에 주제가 이제 사찰 음식인데 조금 네. 더 큰 테마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와 어떻게 보면 음식, 불교에서 생각하는 음식, 요리,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사찰 음식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사찰 음식의 거장 분들을 소개하는. 네네. 이제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요번에 다녀온 데가 일단 그 불교의 이 탄생지인 인도. 네. 그 다음에 또 일본. 일본도 뭐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고 특히 이 사찰 음식 우리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 쇼진 요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진 요리. 예. 이 사찰 음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진화해온 나라가 또 일본이어서 또 일본을 다녀왔고 네. 가장 최근에 다녀온 거는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사찰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찰 음식에서 아주 또 유명하신 정관 스님. 우리 백양사에 계시는. 그렇죠. 예. 아주 외국에서도 스타세요. 그럼요. 예. 제가 이제 바로
한 달 전인가? 예. 거기 이제 김장하는 날 이제 촬영을 갔어요. 백양사 김장하는 데 가셨어요? 네. 아, 근데 이제 백양사 위에 이제 천지남이라고 따로 네. 계시는데, 근데 뭐 전 세계에서 다 왔어요, 요리사들이. 이야, 그거 배우려고. 근데 이제 스님은 아주 고생하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손발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 이 김장 처음 해보는 외국 요리사들이니까 말도 안 통하지. 뭐 통역은 중간에 해주는데 네. 그래가지고 막 정말 스님이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시면서 이제 김장을 뭐 하긴 하셨고 예. 하여튼 뭐 그 장면도 찍었고 네. 정관 스님이랑 또 기순도 명인이라고 또 우리나라 이 발효 또 네. 장에 있어서 또 최고봉인 분이 계세요. 예. 그 두 분이 또 친해요.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파리에서 정말 파리의 정말 문학의 인사들을 초빙해서 그 한국의 발효 그리고 야. 사찰 음식 네. 그 어떻게 보면 워크숍이라 그럴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네. 그래서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또 프랑스 갔다 왔죠. 굉장히 바쁘셨네요. 바쁜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어쨌든 그 불교와 그 음식에 관해서 지금 제작 중이시니까 일단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다녀오셨다고 제가 갔다 오신 사진을 좀 봤는데요. 히말라야인가요 거기? 히말라야의 그 눈 덮인 풍경? 네네. 예. 네. 거기에 라다크라고 아주 고산지대죠. 네. 네, 3,000m 넘는 고산지대 네. 또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5,000m인데, 예, 거기에 이제 티벳 네. 우리가 티벳 불교라고 하죠. 티벳 망명 정부가 거기 있나요? 거기서 멀지는 않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달라이라마의 여름 거처가 이제 거기에 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또 달라이라마가 오시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거기는 뭐 아주 유명한 수도원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고. 거기 고산에 몇 미터 정도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00 정도 되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이동하는 와중에는 한 5,000m.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해발 고도가 높은 그 산악 도로 중에 하나인 곳이 네.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다큐멘터리 만들다 보면 뭐 오지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고산지대를 오랜만에 갔어요. 예. 그래서 아주 고생했어요. 예전에 그 누들로드 할 때도 그때도 좀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누들로드 할 때도 많이 돌아다녔고 그다음에 뭐 요리인류 시리즈 할 때도 5,000m 넘는데 이제 가보고. 고산병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없는 줄 알았어요. 예. 없는 줄 알았는데. 젊을 때랑 또 이제 다르더라고요. 젊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힘들었고. 네. 그래도 정말 원래 우리 다큐멘터리 만들다 보면 내 몸이 힘들면 예. 가져온 결과물이 좋습니다. 몸이 힘들면 멋진 작품이 나오는군요. 예. 근데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고산지대에 가신 이유가 거기에서 그 수행하는 분들, 그렇죠. 수도원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신 거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예.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찰 음식 하게 되면 정말 이제 물론 우리가 한식을 베이스로 한 사찰 음식이 떠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우리의 사찰 음식은 굉장히 진화된, 세련된, 정말 잘 만든 요리에 가깝다면. 네. 실은 불교도 여러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수도승들이 예를 들면 티벳 불교의 수도승들이 먹는 음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다음에 정말 부처님이 생각했던 음식이라고 하는 것, 또 음식에 대한 룰, 네. 그다음에 금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쪽을 갔었고, 예.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거친 음식을 드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돈된 고급 음식이잖아요. 고급 음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찰 음식에서는 세계에서는 아마 파인다이닝급이죠. 네. 미슐랭급이죠. 그러니까 이번 그 작품의 제목이 부처님 밥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가제는 그렇게 해줬는데 조금 더 좀 예. 진중한 제목 생각합니다. 부처님 밥상 너무 직관적인가요? 네. 어쨌든 제목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우선은 저는 이제 종교와 음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순간부터 갖게 됐어요. 예.
실은 그 시작은 제가 요리를 위해서 빵에 대한 다큐를 할 때 네. 그때 이제 이집트의 이제 고대 이집트의 이제 그 이제 사원들 거기 유적지에 가보면 이제 그 사제들이 제사를 위해서 빵을 굽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최초의 셰프는 사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죠. 절대자에게 바치는 음식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마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제사상이 제일 정성을 들이고 정말 그 제철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법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매일 먹는 음식과는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최초의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발전된 형태의 요리를 했던 것들은 그 신을 모시는 그 승려들, 네. 이 수도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했고 그 아이디어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종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예. 지금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영양분 아니면 어떤 우리 즐거움의 어떤 대상이죠. 네. 근데 아주 오랫동안 인류에게는 음식은 신이 준 선물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종교 가지신 분들은 식전기도 또 하고 식후기도도 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요리에 대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실은 종교라고 하는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되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불교와 이제 음식 그리고 예. 사찰 음식을 택하게 된 거죠. 지금 아까 얘기하시기 사찰 음식이 저쪽에 그 티베트의 승려가 먹는 사찰 음식과 우리나라의 사찰 음식은 지금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도 어떤 그 본질을 어떤 그 본류를 가로지르는 철학 같은 거는 거기 통하는 있죠.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예. 한 가지 정말 우리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티베트 같은 경우는 육식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고기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네. 실은 한 10년, 20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지역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후 조건 자체가 채소를 구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그때 그 티베트 승려 한 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채식을 강요하는 거는 마치 물 없는 데서 매일 목욕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이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약간의 곡물과 네. 그랬기 때문에 실은 티베트 이 스님들 같은 경우는 육식을 이제 정말 때때로 네. 뭐 자주 한다라고 들었고 근데 요번에 가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취재를 해본 결과는 지금은 식량 사정이 좋아지고 이제는 네. 이제 물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농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원에서는 육식은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이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육식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고기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정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 삼정육이라고 해서 이 부처님이 육식을 아주 무조건적으로 금지한 거는 아니셨어요. 네. 그 세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에 따르면 실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살생하지 네. 않았다면. 네.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도를 모르는 상태,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경우.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탁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주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대에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렇죠. 지금 소승불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탁발의 전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탁발할 때는 생선을 주건 고기를 주건 그거를 그냥 받아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 가려서 여기서 나는 고기 뺄래요. 생선 뺄래요가 안 됐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참 놀란 거는 2000년 전인데 엄청 사고가 유연하구나. 예. 예. 사실 제가 예전에 노스님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살림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그 절에다가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경우 우리 동자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절에서 이렇게 삼계탕도 끓여주시고 닭백숙도 해주셨다. 그렇죠. 네. 쟤네들은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불교는 절대 육식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늙은 스님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아이들한테는 고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불교가 특히 이래 채식 이 중심으로 하고 육식을 좀 엄격히 금지하는 편인 이유가 뭘까? 저는 좀 상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우선은 되게 먹거리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고기 말고도 우리나라 지천의 나물이고 그렇죠. 사실 그다음 콩도 우리가 그렇죠. 두부도 만들어 먹죠. 예. 그랬기 때문에 실은 그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영양 보충이 가능했다. 네. 그다음 곡물도 풍부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식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어떤 불교의 전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죠. 이번에 어쨌든 각 나라를 다니시면서 사찰 음식에 대해서 또 제 촬영을 하셨으니까 그 차이들이 좀 궁금해요. 일본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일본 사찰 음식의 요리법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선은 보게 되면 너무 화려해요. 시각적으로. 물론 일본 요리가 눈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의 이 쇼진 요리 같은 경우는 그냥 보는 순간 아니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이렇게 화려한 요리를 먹는다? 일단 색채가 알록달록 네. 네, 화려한가 봐요. 예. 그리고 굉장히 재미난 게 거기서는 그 장어가 나왔어요. 장어도 원래는 그렇죠. 안 되는 근데 거잖아요. 먹어보니까 두부로 만든 장어예요. 우리가 콩으로 소고기 만들듯이. 네, 그걸 모독기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불교에서 온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일본의 사찰 음식에서는 모독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두부 가지고 많이 하는데 뭐 장어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그 뭐 생선 모양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묵도 만들고. 어묵도 예. 딱 모양은 그렇게 맛은 그래. 어때요? 맛은 이제 그 흉내를 좀 냈죠. 그리고 향기도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 장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만든 이 모독기 요리 같은 경우 보면 맛도 뭐 얼추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예. 심지어는 가시 같은 것도 그걸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갈까요? 그냥 손이 많이 가죠. 그냥 장어 구우면 되는 걸.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일본은 이미 스님들이 직접 요리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그것이 이제 민간으로 넘어와서 네. 민간의 요리사들이 하시는 그 사찰 음식점이 더 많죠. 예. 더 많고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사찰 안에 있는 그런 식당들 또 운영은 스님들이 아니라 이제 민간의 요리사분들이 하는 경우가 네. 또 많죠. 네. 그렇군요. 일본 사찰 음식의 대가도 만나셨다고 하던데. 네. 네. 근데 좀 그거는 좀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선제 스님이라든지 뭐 정관 스님이라든지 실은 그 대가들 있죠. 스타들이 있죠. 네. 이제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찰 뭐 영평사면 영평사, 동북사면 동북사. 거기에 레시피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계보가 좀 다른 네. 이런 것들이 또 재밌었고. 근데 왜 일본의 이런 사찰 음식은 정말 실은 우리가 이제 일본 가게 되면 그 이제 그 코스 요리로 먹는 가이세키 요리라는 게 있죠. 네. 예, 우리 치면 한정식 같은 거지. 실은 그 가이세키 요리 뿌리가 그 쇼진 요리, 사찰 요리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출발을 했군요. 네,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 네. 네.
이번에 이제 인도를 아까 다녀오셨다는 네. 말씀하셨잖아요.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긴 하지만 뭐 지금 뭐 힌두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커서 사실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큰 다수 세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수도원 같은 곳들이 좀 외진 곳에 많이 가 있나 봐요. 그렇죠. 예. 예.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이제 초점은 이제 불교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힌두교 이제 사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취재를 했어요. 예, 취재를 했고 문식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개방적이고 예. 근데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기가 있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소고기 못 먹잖아요. 소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가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 뭐 특히 이제 뭐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바탕이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실은 굉장히 다 열려 있죠.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 네, 네. 사회라는 점에서. 예.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실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은 다 한때 생명이었던 것들이잖아요. 우리처럼 뭐, 살아있던 거잖아요. 채식도 그렇죠. 그렇죠. 살아있던 것들이죠. 다 살아있던 것들이죠.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와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는 그 생명과 실은 별개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대상화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실은 이 고기가 어떻게 내 식탁에 올라오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없죠. 네. 그죠? 근데 그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마음을 항상 갖게 하는 것이 실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네. 어떤 그 의식주 중에 식에 대한 어떤 제일 중요한 철학이 아니었을까. 예. 그거를 우리는 잊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이번 다큐도 어떻게 보면 오래된 미래라 그럴까? 오래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그다음에 육식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자. 네. 이것이 결국은 우리 환경과 나의 몸도 파괴하지만 환경도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점들을 그 아주 오래된 그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에 대한 생각에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 그런 솔루션을 찾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인도 사찰 음식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 거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봤을 때는 아침을 뭐 거의 5시 이제 처음에 이제 예불 하시면서 새벽에 네. 드시는 게 이제 우선은 죽을 먹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벳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버터차라 그러잖아요. 예. 버터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크 버터를 집어넣은 아주 짙은 어떻게 우리 드시면 밀크 홍차지. 예. 이거를 딱 이제 다 드세요. 네. 예. 그걸 먹으면 뭐 그냥 솔직히 그것도 먹으면 굉장히 느끼해요. 근데 정말 춥고 이분들 보면 우리가 촬영할 때도 보면 그 수도원 안은 거의 영하에 가까운데 다 옷도 얇게 입었어요. 예. 근데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랑 뭐 동자생들이랑 너무 그냥 혈기왕성해.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 따뜻한 버터티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마시는. 얼마나 열량이 확 보급이 되겠어요. 예. 그리고서는 점심에 드시는 것들도 보면 이제 쌀을 먹죠. 네. 예, 거기도. 예, 쌀을 먹고 당연히 이제 인도의 식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인도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드시죠. 맛은 어때요? 맛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은 수행을 위한 연료일 뿐이다. 이것을 맛있게 만들거나, 네. 뭐 이런 거는 우리 솔직히 신경 안 쓴다. 네. 왜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신채 같은 거 못 쓰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뭐 몸을 데우는 이런 것들 못 쓰게 하는데 인도 음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쪽에 향신료나 뭐 카레도 거기서 나왔고 세잖아요. 사찰은 어떤지. 거기서도 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뚜렷한 어떤 그 금지하는 룰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음식 자체는 유일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 특식이 국수래요. 국수를 또 드시는군요. 예, 툭바라고 얘기해서 이제 네. 인도나 이쪽 티벳이나 네팔 사람들이 먹는 약간 이게 두터운 국수가 있어요. 예. 약간 수제비 같기도 하고. 이제 그게 실은 굉장히 좀 특식. 제가 예전에 이육정 PD의 그 누들로드에서 봤던 그 기억이 승려들이 수행이 이제 끝나고 나서 먹는 특식이 그 국수라고.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소승불교 같은데 수행할 때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을 때도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먹어야 되는데 이 국수 먹을 때는 후루룩 이 소리 내도 괜찮다. 아, 맞습니다. 네. 그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아주 뭐 잘 보셨네요. 근데 요번에 예. 정말 일본 촬영하면서 제가 누들로 때 갔던 사찰을 두 군데나 다시 간 거예요. 어느 사찰이었어요? 영평사. 영평사. 그 장면이 예. 영평사에서 찍은 거예요. 네네. 영평사는 일본 후쿠이현의 저 산중에 좀 있는데 근데 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제가 12년 3년 전에 벌써 12년 전이구나. 겨울에 갔어요. 네. 눈이 막 쌓여 있는 데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광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 절은 산중의 절이라고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스님들밖에 없었고 예. 가는데도 되게 좀 오래 걸렸어. 그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웬걸 무슨 해일사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엄청 많은 혹시 거예요. 누들로드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가을철에 단풍철에 갔더니 여기가 겨울에만 이렇게 스님들만 있는 곳이고 원래는 사람이 북적대는 곳이었구나. 네. 근데 참 그때 찍었던 같은 자리에 카메라를 놓고 그 새벽 3시에 종치면서 네. 그 기상하는 장면을 또 찍었거든요. 예. 참. 그때 기억이 다시 싹 올라오시더라고요. 너무나 좀 굉장히 보통 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PD가 특히 이런 해외 어떤 장소를 그 똑같은 일 또 가서 어렵죠. 그거를 다시 찍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해외여행도 내가 여기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올 거야. 다시 가게 되는 경우 정말 1000명에 한 명이 있을까요? 좀 다른 시선으로 좀 이 사찰 음식을 네. 좀 보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못다한 우리 사찰 음식 얘기도 나누고 또 파리에서 열린 그 장담극의 행사 얘기도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이육정 PD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